네, 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 다 국방이 네, 마주보고 있습니다. 네. 아, 그 국회에서도 지금도- 이렇게 네. 네. 그래요. 오늘 뭐 국방위가 열려서 아주 뜨겁더라고요. 예. 네. 그런데 여야가 북한의 지뢰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죠. 네. 이게 만장일치 채택이 뭐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번 경우는 제가 오전서부터 예. 제가 사실 좀 주도했습니다. 어. 제가 사건이 난 지역 파주의 국회의원, 제 고향입니다. 그렇죠. 이걸 예. 좀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네. 여당 의원, 여당 간사님하고도 네. 협의를 하고 지금 야당 쪽 간사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서 위원장님한테도 좀 사전에 조율을 해서 네. 바로 그 공동 결의안 촉구안을 상임위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예. 그 여러 의원님들이 또 바로 동의해 주셔서 예. 오늘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이제 대한민국 국방위원회가 그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우리 정부가 또 이 일을 잘 풀어가도록 촉구하는 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은 여당이 하고 싶은데 야당이 먼저 이렇게 거들어줘서 고마웠겠습니다. 아니 이제 국회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다른 모든 걸 떠나서 너무 잘 됐다, 너무 네. 잘 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럴 때 이제 그 천안함 폭침 사건이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규탄 결의안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야당 의원님 중에서 제가 알기로 제 기억에 60분이 넘는 분이 다 반대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유엔 안보리의 어떤 무슨 단체에서는 편지 써가지고 북한 소행 아니라고 막 그런 일까지 벌어진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지금 이번에는 너무나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윤우덕 의원님이 잘해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예. 18대 국회에서 낙선하지 않았으면 네. 제가 한몫했을 예. 텐데.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오늘 긴급 현안 보고에서도 그 우리 군의 미온적 대처 또는 이 경계가 어쨌든 뚫린 부분에 대해서 네. 이게 질타가 있었는데 두 분도 그 발언을 하셨습니다. 네. 그 장면을 저희가 좀 편집해서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아니 수풀이 나무가 많아서 우거져서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면 군사분계선 넘어와가지고 지뢰 매설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시나리오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뭐 의원님 말씀이 틀리신 말씀은 아닙니다. 왜 그 정도를 못 해주냐고요, 우리 군이. 그래서 지금 국민들께서 그냥 기함하시는 거예요. 이런 아주 시급한 상황의 사건을 이렇게 3일 동안 묶어둔 이유는 뭐예요? 뭐 일부러 묶어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8일 날 NSC를 하고 그것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을 지나서 월요일 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는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월요일 날 발표를 했다라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긴박한 군사적 상황을 토요일, 일요일 휴식을 취하고 발표한다는 얘기잖아요. 오히려 군이 군사적 대응에 대한 즉각적 노력은 하지 않고 묵혔다가 홍보에 치중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줘요. 예, 이 두 분이 한민국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이 긴급 질의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굉장히 흥분하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지금 예. 그 천안함을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게 그때도 제가 사실 국방위원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때가 다 생생하게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도 똑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뭐 왜 즉각 보복, 앞으로 응징 열심히 잘하겠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항상 뒤통수 때리는 방법으로 북한이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알고 대응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다음에 사후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보복 조치를 응징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네. 지금 국회에서는 하라 그러는데 사실 군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방법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네, 예, 원점 내용을. 타격을 어디다 원점이라고 하고 차야 될지도 잘 모르는. 예, 그리고 예. 이번 사건을 보십시오. 어차피 조사를 해서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 지을 정도의 데이터나 증거를
모아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원점 타격 어떻게 해요? 그럼 그러니까요. 새로운 예. 공격이잖아요. 전쟁하자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리 예상 시나리오, 지금 김정은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예상 시나리오를 찾아서 우리가 미리 방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최윤희 합참의장은 늘 강조했습니다. DMZ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 더군다나 이 지뢰 매설에 대해서 특이 동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저 윤호덕 의원은 뭐 하여튼 이상하다면서 질의를 자꾸 했어요. 뭐가 이상합니까? 아니요. 8월 4일 날 07시 30분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날 오후쯤에 이것이 유실된 지뢰에 의한 것이 아니고 매설된 지뢰라는 의심을 강하게 갖고 아하. 군단에서 조사를 했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합동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그 시점에서 이것이 유실된 지뢰가 아니고 매설된 지뢰라는 것을 이미 군은 파악을 했습니다. 예. 물론 정밀조사 필요하죠. 문제는 즉각적 대응이라는 것은 골든타임에 해야 돼요. 적시성을 놓친 조치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거죠. 특히 네. 군사적 조치에 있어서는. 이미 그런 조치를 다 놓치고 합동조사하고 NSC에서 토요일 일이기 때문에 기자가 없어서 토요일 날 발표를 못했다는 거예요. 국방부 대변인하고 통화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월요일 날 발표를 합니다.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7일 만에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은 NSC는 5일 만에 NSC가 열리고 오히려 이게 최소 3일이나 4일은 당겨졌어야 했고 아하. 그래야 실효적 조치라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 지나가고 나서 아무런 실효성 없는 심리전 한다고 확성기 방송 트는 거 아닙니까? 네. 이 확성기 방송 들면 사실 전 지역의 주민들이 불안해요. 네. 그리고 이제는 전선에서 단 하루도 편안하게 잘 수가 없게 돼버린 거잖아요. 이 확성기 틀면은 조준 타격한다고 저놈들이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A급 대응 체제에 들어가요. 그럼 사실상 전력이 완전히 증강된 상태로 상방이 대처는 그렇게 되죠. 그런 위험한 예. 국면을 끌고 간 거예요. 오히려 골든타임의 초기 단계 네. 전투원이 전투원 간에 10배, 20배 확실한 무력으로 장악해버리는 그런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의원님 이 지점에서 정말 묻고 싶은데요. 그게 앞당겨졌다고 한들 어떻게 전투를 해요? 어떻게 실효적 조치를 어떤 실효적 그 조치를 해요? 시점에서 예. 조금이라도 그거는 빨리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대응했어야죠. 뭘 해요? 어떤 대응을 해요? 빨리 대응하고 예. 국민에게 일단 알리기라도 하고 그리고 아니 국민의 그러니까 어떤 대응이에요? 알리는 게 대응이에요? 저는 바로 국민들께 조치를 알리는 했다면은 아니 그러니까 어떤 조치요? 일단 타격을 할 수 있는 타점은 찾아낼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죠. 타점을 찾아내도 3일이 만약에 3일 당겨졌다고 해도 그때 타격을 제가 보기에는 하면 그 그건 다음 날 새로운 정도 공격이에요. 그 다음 날 정도에는 판단하고 타격을 하든 말든 결정을 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를 했어야 돼요. 예. 문제는 그렇고 하고 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북한군의 침투에 의한 지뢰매설이라는 게 확인된 시점이 하루나 이틀 지나서 확인했죠. 그런데 군단급에서 아무런 군사적 조치, 경계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동한 건 사실조차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 북한이 지뢰를 매설한 거, 그것도 이 비무장지대 안에다가 지뢰를 매설한 거가 한 40년 만에 있었던 일이라 실제로는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우리 측 군인이 이제 부상을 입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무슨 지침 같은 게 이런 이 시뮬레이션 속에서 뭐 이렇게 제대로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미경 의원 말씀대로 네. 아무리 군이 긴박하고 긴급하게 대응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 시점에 네. 원점 타격이라고 하는 네. 우리 원칙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다. 그렇죠. 이제 맞습니다. 그런 지적을 하신 거고. 예, 그런데 맞습니다.
어쨌든 아까 저는 윤호덕 의원이 제기하신 문제. 이제 사실은 초기에 좀 더 우리가 대응을 좀 했다면 지금과 같이 전 전선에 걸쳐서 확성기 방송을 확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군사적 긴장이 엄청 고조되고 있는데 이런 사태까지는 안 가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아쉬움을 지금 그런 아쉬움이 말씀하셨는데 있는 그 확성기 방송 있잖아요. 네. 그거가 지금 이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하는 것에 대답으로 나온 건데 그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아니 무슨 우리는 지뢰 맞았는데 어떻게 방송하고 심리전이 무슨 혹독한 그러니까 대가니까. 예. 그렇게 국민들은 예. 이제 그런 의아심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있습니다. 이게 심리전이라는 게 그 내용이 이제 점증되면은 그 3대 세습에 대한 문제를 지적, 그 세게 또 때리고 뭐 네. 저쪽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최고 존엄에 대한 그 우리 쪽에 그 홍보 타격 비판이죠. 이런 걸 예. 아주 싫어하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국방부의 답은 그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전추도 경쟁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 생각하시기에는 미흡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 확성기 방송이 무기한이에요. 기한이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2개 파주 연천에서 시작했는데 아까 상임위할 때 확인한 게 2개가 더 늘어서 4개가 됐고 전전선에 걸쳐서 10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네. 이게 사실 서 읽고 외양 깡고 치는 격이고 전투원 간의 긴장은 뭐 각오할 수밖에 없는데 전전선에서 이런 긴장이 그 고조되면 주민들도 상당히 일단 불안한 상태가 되겠죠. 민통선안의 영농 활동이 지금 금지됐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만약에 어느 지점에서든 확성기에 대한 조준 사격이 가해지면은 우린 또 원점 알겠습니다. 타격을 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군사적 긴장 관계가 지속되는 거죠. 별로 실효성도 없으면서 군사적 긴장만 높이는 조치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건가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달리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 현행범이 아닌 다음에 이 즉각 보복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더군다나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재판에서 한쪽에서 가짜 엄마는 아이를 잘라서 가지자고 해요. 둘로 네. 나눠서. 근데 진짜 엄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냥 주라는 거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입장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판을 깨자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전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불편해하는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천안함 이후에 우리가 조치했을 때도 그 확성기는 빠졌었어요. 네. 예, 그 정도로 그들이 불편해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번에 확성기를 이제 대북에 하겠다. 더군다나 전면적으로 하겠다. 저는 이거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이게 가혹한 조치일 수 있어요. 예. 천안함 사건 때 이제 5.24 조치를 했죠. 그래서 군사적 조치 중에 확성기 방송은 들어 있어요. 근데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들어 있고 정부가 그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실효성도 검토하고 발표는 했는데 네. 실효성도 검토하고 또 여러 군데에서 이제 다른 의견들이 제시가 됐죠. 네. 그래서 그 재검토해서 확성기 방송을 안 한 겁니다. 근데 그럼 문제는 그 확성기 방송을 북한이 김정은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다. 이제 정명희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전 동의합니다. 그거는. 아, 그것은 네. 예, 동의한다. 네, 예. 동의해요. 그래서 5.24 조치 천안함 폭침 사건 때 확성기 방송을 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하고도 재검토해서 하지 않았죠. 예. 근데 이번 사건이 분명한 도발입니다. 그럼 천안함 사건과 이번 사건 도발에서 어떤 점등된 위험의 차이가 있는지 그걸 국민한테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우리 군이 북한 특히 김정은이 가장 불편해하는 확성기 방송을 전 전선에 걸쳐서 지금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은 우리 군이 사용할 수 있는 굉장한 강수를 일단 둔 건데 그동안 북한이 방송하면은 조준 사격하겠다고 그 협박해 왔잖아요. 이제 협박대로 조준 사격을 어딘가를 향해서 한다면 이제 우리 군은 이제 교전 수칙에 따라서 원점 타격하고 세 배로 그렇죠. 갚아주고 뭐 이렇게 그렇죠. 하겠죠. 네. 그렇게 해서 국지전 상황이 가더라도 우리 감수하겠다. 이게 우리 군의 의지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예. 우리 군의 의지는 그게 아니라 네. 이게 확성기 방송이 표면에 나타난 거이지만 네. 확성기 방송 상황은 A급 대응 상황으로 바뀌는 상황을 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A급 대응 상황이 돼버리면은 군단에서 최상급의 경계 태세에 들어가고
그리고 K9 자주포가 네. 적의 장사정포 원점에 타격할 준비를 하고 네. 그리고 대구 제2전투비행단에서는 우리 전투기가 네.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고 출격 대기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럼 이런 군사력에 의해서 적의 원점 타격이라는 적의 그 확성기 타격이라는 부분을 못하게 억제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훨씬 예. 강한 군사력으로 억제하려는 거지 그러니까 제 질문도 교전을 하자는 게 아니라는 게 군의 의도고 그렇죠. 군의 방침이죠. 예. 그러니까 군도 전쟁을 하자가 아니라 절대로 아닙니다. 도발하면은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우리가 대응할 테니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이렇게 해서 우리의 힘을 가지고 북한을 억제하겠다는 거 억제하는 아니에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강수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감히 도발하지 못할 것이다.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발할 것이다. 어느 쪽이십니까? 그로 인한 긴장의 고조와 그것이 네. 전전선에 걸쳐지고 그게 훈련된 전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 주민들의 불안 또 국가 불안으로 확대가 된 거 아닙니까? 네. 커진 거 아닙니까? 이거 슬기롭게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장기화되면 안 되죠. 그래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님도 정확한 응징과 단호한 대처는 필요하지만 예. 대화하고 예.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알겠습니다. 예. 말씀을 오늘도 하셨고 이게 어제도 장기화되면 하셨죠. 안 된다 이런 말씀. 일단 시작은 했지만 이게 장기화되면 안 되죠. 예, 어떻게 보세요? 그 전쟁 상황으로 벌어지지는 않겠죠. 뭐 이 확성기를 튼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사실은 이번에 특징이 뭐냐면 북한에서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천안함 때는 당일날 뭐 조작이다, 뭐 암초에 걸린 거 가지고 우리한테 뭐 덮어씌운다. 떠넘긴다, 덮어씌운다 이런 얘기를 막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도 발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성기를 튼다고 해도 그들이 그거에 대해서 명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허. 예,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이 한 전례로 봐서 이거를 그들이 뭐 확대해서 확대전을 원하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맨날 뭐 응징하겠다, 뭐 어떤 가혹하게 뭔가 하겠다 이렇게 말만 했으니까 네. 이번에는 적어도 확성기라도 전면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아까 합니다. 근데 윤후덕 의원이 이게 일단 확성기 방송은 무기한하는 걸로 일단 시작이 된 건데 그러나 이걸 계속 가져가는 것은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한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좀 조기에 종료가 되고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우리 군의 입장에서도 이번 이 지뢰 도발과 관련해서 북한이 인정하고 사과하고 뭐 재발 방지하면은 굳이 뭐 확성기 방송을 계속 할 이유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근데 정책 목표를 갖고 있는 거죠? 북이 예. 반응을 할 이유가 없어요 아직은. 아직까지는. 아니 사건은 8월 4일 날 났는데 우리 국방부도 7일 후에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국방부가 반응을 하고 이틀 반밖에 안 지났어요. 네. 우리 정부는 오히려 7일 동안 늑장 대응을 했는데 아니죠, 국민들한테 그거는. 천안함 때는 왜 그러면 아니, 당일날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은 그거는 북한이 그렇게 거기다가 표현하시면 안 되죠. 대통령께서는 도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치하고 응징을 해야 되지만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거는 북한도 원칙론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북한도 지금 못 뜸들이는 게 오히려 나은 그런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아니 즉각해서 시인하거나 그럴 아니 이유가 이렇게 없는 북한 거죠. 입장을 북한이. 설명하시면 안 아니, 되는 거죠. 아니 북한이 우리가 7일이나 늑장 대응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는데 그게 더 뜸을 들일 거예요. 사실은 아까 두 분 다 동의하신 대로 확성기 방송이 김정은한테 굉장히 불편한 어떤 예. 면에서 굉장히 예. 심각한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북한도 자기들 그동안 위협해온 대로 뭐 조준 사격을 어느 한 군데라도 하든지 아니면 뭐 진짜 아무 반응 없이 그냥 계속 이 상황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좀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꼬리를 내리든지 뭐 하여튼 선택을 할 텐데 대화가 이걸 있을 겁니다. 곧바로 대화가. 하는 게 아니라 뭐 북한 입장에서야 뜸들이고 다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우리가 할 행동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러면서 북한의 반응을 봐야 될 텐데 제가 이제 두 분 다 국방이시니까
이런 상태에서 최악의 경우는 뭘까? 우리가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 그리고 말하자면 강력한 의지와 군사력을 갖고 억지력을 발휘하려고 하고 있는데, 북한이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무모하게 뭐 조준사격 할 수 있잖아요. 그 밑에 누군가가 뭐 충성한답시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이 원점 타격하고 저쪽이 또다시 대응을 하는 이런 에스컬레이션, 전쟁 이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상황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에요. 누구도 말하지 아니 근데 않죠. 그런 방식으로 만약에 상상이 되어진다면 예. 결국은 전쟁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누구도 그렇게 근데 바라지 문제는 않죠. 그 북한도 김정은도 그걸 바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볼 땐 그건 너무 넘어서는 상상인 그러니까 어느 것 같아요. 지점에선가 예. 억지가 될 예. 것이다. 근데 네, 제가 저는- 볼 때는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하는 거를 북한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네.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뭘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아하. 북한이 더 정확하게 우리를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추가 도발에 대한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군 내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고 네. 그래서 경계태세를 더 강화하고 있다라고 네.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 확성기 이거 해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뭐 이 치고 빠지는 작전을 쓴 거고 그게 이를테면 우리가 대응을 예. 초기 단계에 정확한 응징적 차원의 보복을 놓친 거죠. 네. 이제 여기까지 진행된 건데 이 확성기 방송을 하는 게 지속되고 계속되고 뭐 무기한하고 이렇게까지 상황이 가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님이 말미에라도 대화해야 되고 뭐 이 평화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에 오히려 더 방점을 두고 알겠습니다. 싶어요. 그래서 예. 혹시나 또 그 국민께 아직 알리지 않은 비밀 접촉이 있지 않나 이런 또 기대도 해봅니다. 솔직한 알겠습니다. 얘기로. 예, 아니 뭐 윤호덕 의원은 국방위원이시기도 하고 또 지역구가 파주라서 이 네. 사건에 직접 관계된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제 주민들의 목소리, 특히 이제 확성기 방송이 계속 나갈 경우에 뭐 주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추후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좀 발언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을 가지고서 쭉 말씀을 나눴는데 이게 이제 국제적 역학 속에서도 봐야 될 대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국이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말하자면 이른바 억지력을 잘 발휘해 온 그런 나라인데 지금 중국이 9월 3일 전승절에 우리 대통령 참석해달라 이걸 여러 차례 사실은 좀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 결정을 못한 모양인데 청와대는. 예, 그냥 제가 이제 생각할 때 보면 그 사실은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이제 일본의 입장, 미국의 입장 이게 복잡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승식에 우리 대통령께서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익 차원에서 보면 지금 시진핑과 우리 대통령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고 네. 중국과의 관계가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사실은 그냥 축제일이다 이런 마음으로 기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하. 그리고 그다음에 또 누군가는 뭐 전승식에는 가는데 뭐 또 열병식. 예, 열병식에는 뭐 하지 말라 뭐 이런 아.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이왕에 가셨으면 그냥 열병식도 하시는 게 맞죠.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그리고 전승절의 나서 하이라이트가 열병식일 텐데. 그렇죠. 이왕에 가셨는데 그래서 참석을 하시고 예. 그 다음에 그 이제 어차피 아베도 그 뒤로 뭐 간다 안 간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는 또 우리가 그거는 외교 채널로 충분히 저는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국이 그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네. 그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전체적으로 감안할 때 네. 전략적으로 대통령이 네. 전승절 열병식까지 참석하시는 게 예. 좋겠다 이런 말씀. 예, 예. 아니 근데 그 왜 당 대표는 무슨 저 중국보다 미국이다 이런 말을 해갖고 그거는 꼭 그런 의미랑 뭐 연결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중국은 네. 다 그거 연관시켜서 볼 텐데요. 알겠어요. 예. 저는 뭐 당연히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행사가 이제 항일 전승 행사잖아요. 예. 그 일제와 싸운 거는 중국 싸웠고 우리 독립군도 싸웠고 미국도 싸웠어요. 미국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으면서 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그 전승기념이 뭐 미국하고 전승기념일이 절대로 아니죠. 그렇습니다. 일제와 싸워서 전승기념일에 미국도 가야 된다고 저는 이거 생각을 다 해요. 연합군이었어요. 예. 일본과 싸울 때는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 우리가 예. 박근혜 대통령이 하신 일 중에 상당히 손꼽아서 이 칭찬받아야 할 일은 중국과의 관계를 상당히 그 전략적 동반자 수준 이상으로 높여놨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과의 아주 특별한 개인적 사정이 정상이 상호간의 정상이 되시면서 더 돈독해지신 거예요. 그래요. 예. 그 시진핑 주석도 평양을 가지 않고 서울을 먼저 왔죠. 아니, 우리도 미국 먼저 가지 않고 저희 예, 북경 중국, 먼저 간 거 예.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합쳐서 알겠습니다. 예. 이 좋은 관계를 더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참석하고 그 다음 날이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아, 그래요. 예. 다시 그 재개장하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예. 그 가신 김에 또 그곳까지 갔다 오시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처럼 의견이 일치를 봤습니다. 여러 군데서 의견을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손님으로 가지만 그 다음 날은 이제 주빈으로 또 임시정부 그렇죠. 관련 행사를 주재하시는 것도 보기가 좋겠습니다. 이 뭐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이 두 분 다 국방위원이시고 오늘 아까 자료에서도 국방부 장관을 아주 막 혼을 내시던데 사실 부상당한 우리 군 장병들 정말 이 씩씩하고 용감하더라고요. 네. 또 그 부대원들의 행동도 그렇고 또 이 국방장관도 어쨌든 오늘 국회에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만 뭐 바로 현장 나가고 다 그렇게 네. 했더라고요. 군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하시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네. 이번에 중상을 당한 두 분 하사관의 쾌유를 빕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에서 8명의 수색대원들이 참 잘 훈련된 군인답게 잘 대응하고 또 전애를 발휘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예. 그리고 부상당한 두 부사관에 대해서 법이 정하는 최대한의 예우를 국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연평해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아들의 엄마이기도 한데 요즘에 그 엄마들 사이에서 아들 가진 엄마들 사이에서 연평해전 꼭 봐야 된다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 그 부상당한 우리 다친 우리 군인들 부모님들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도 꿋꿋하게 다시 일어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든든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군대를 믿고 굉장히 사랑한다는 거를 그 군도 알고 더 잘하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서 오늘 두 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